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어떠한 쪽에서, 즉 자기가 신앙이든지 사회생활 단체든지 그게 속해 있으면 무조건 믿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믿고 따르는 그 관념 속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즉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집단에 의해서 또 구성원에 의해서 거기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즉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즉 기준해서, 양심을 기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공동생활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로 대화와 협의, 협상, 배려, 용서 이런 개념에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좋다 하는 것은 많이 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 체제에서, 즉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많은 탄압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투쟁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억압자들에 대한 투쟁이 반드시 있고, 투쟁을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는 희생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뿌리를 내려서 민주사회가 이렇게 되어 경제 발전도 하고, 또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실 다른 사상의 그 집단 속에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과연 그분들의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잔뼈를 굵고 그것을 민주주의를 정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에서 얻은 그런 사람들의 정신력하고 그 사람들의 의식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도자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 번도 감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자질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당에 그 이익을 홍보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투사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무일푼의 가치도 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권을 짓밟히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런 사회를 겪었고, 또한 우리는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그렇지만은 또한 좌판이 우판이 가면서 많은 버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또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좌파라는 것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눈다만은 사실은 좌파 우파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정치인들의 꼼수입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나면은 또 그는 좋은 입에서 좌파 우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뺄게락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은요, 국민의 정신을 피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하면 4년 동안 극하고 내려옵니다. 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막 지역에 따라서 그걸 하면 또 돼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한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탄할 정도의 지금 지도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과연 저런 사람들을 왜 내세웠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그 지역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의 가슴 아리는 앞으로 자기의 몫이 되겠지요. 무엇이든지 다 자기 탓이니까요.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을 찍었으니까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가 갈 미래의 세계는 오늘날에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신념과 집념이 있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신념과 집념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서 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인기몰이를 해서 떠들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 이런 거는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막강한 그 직분입니다.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제도 이런 거를 확실히 몸에 배이지도 않으면서 법을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 비통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모아서 세금을 낸 그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땀 흘린 세비로 월급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 비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세계적인 나라와 견주가 도약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도 가장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풀 수가 있고요. 단절돼서는 풀지 못하겠지요. 힘으로 지금 이북을 공격해서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은 남북한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고 남북한의 그 동포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 이웃 사촌들입니다. 그 남북의 그 국민들이 나쁘다보다 지도자, 즉 김정의, 김정일, 김일성 이런 분들 세습되는 정치 지도자가 나쁜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고요. 물론 공산주의를 택해서 그래 가고 있지만은요. 이것이 우리 자기 스스로는 제약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피박받고 또한 냉대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제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약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요, 정말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주주의 국가에 왔어요. 하는 일들을요. 우리는 여기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그 습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서 자란 자아 비판이나 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은 사람들이 우리 귀화했다고 했어요. 그때 입법부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를 뽑으면서 가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거는요. 물론 차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결혼해서 왔든지 간에 이민을 와가지고 2세들, 1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맡겨요. 입법부를.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해가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알고 또 열심히 공부해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 거기서 살다가 와가지고 당장 우리나라의 그 입법부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또 뭐 지역 대표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말은 그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도 각 당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인기몰이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디 뭐 인기몰이 해가지고 입법하는 입법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당들은요, 정말 쓰레기당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료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또한 물론 그분들이 참여해서 나쁘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질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피땀 흘린 모아서 세금 낸 돈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세수를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도 사실 이민 가고 싶지만은 아니 절이 떠나겠어요, 중이 떠나겠어요. 싫으면 떠나야지. 그 뭐 가족들 인연에 뭔 이죠 아직까지 떠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고 있으면서도 비통한 감을 많이 느끼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분들의 그 세수를 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런 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입법부 외에 딴 데 추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괜찮습니다. 입법부는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을 깨뜨려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적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 와서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건 또 괜찮습니다. 왜? 외국 입법 관계를 선진국 입법 관계를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좋겠지요. 선진국의 공부를 왜 합니까? 선진국의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장해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킨다. 이거 참 그 동네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요. 콩가리 집안입니다. 정말 그 국민들은 머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머리로 하는 거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이고 막 이런 사람은 진짜 이해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약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하게 된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추천을 해서 입법부에 국회의원을 당선돼가 비례대표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게 그 머리가 그 사람들 머리가 약간 썩은 머리인 것 같았어. 썩은 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같아요. 물론 자기는 그 당을이라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표를 마약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올바른 사람과 또한 우리가 참 저 사람이 뽑아서 우리나라를 입법을 충실하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나라 법이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법률 테두리에서 그거를 지키잖아요. 그 기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로서 저 제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초록입니다 유튜브가 1만 회를 지금 초과하고 짧은 기간에 이런 테마가 참 구독자가 많지 않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유튜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